7-1회차 필기시험 수목해충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곤충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거미, 강은 전체부, 후체부로 나눠진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절지동물 강에 속하며, 이 부분이 틀렸죠? 절지동물 문입니다. 절지동물문에 속하며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맞았어요. 즉 계문, 강목, 가속적 매우 기본적인 거를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꿀벌 같은 경우는 절지동물문이죠. 그 다음에 곤충 강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체벌레목, 청체벌레과, 호랑나비속, 꿀벌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 계문, 강목, 가속적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너무 쉽다, 너 여기선 시험이 안 나오겠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셨다라면은 이번 문제는 틀리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육상 및 담수 생태계에서 관찰이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든 아니든 어떻게 보면 이 문장 자체가 크게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린네가 이명법을 제창한 후, 린네 이명법 알고 계시죠? 제창한 후에 곤충은 100만 종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 100만 종인지 10만 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긴가민가하고 어느 문장 자체가 틀린 것 같지 않아서 저는 맞다고 표현할게요. 곤충은 비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척추 동물로서 적으로부터의 방어 및 먹이 탐색에 활용됐다. 이것도 어느 정도 대충 감각적으로 틀렸다는 느낌은 받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문장입니다. 자, 제가 느낌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그 감각이 뭔가 핀이 잘못 나갔다면 그게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절지동물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다면 문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금방 아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약본은 보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강의를 만든 이유도 대부분 수험생들이 요약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번 볼게요. 곤충이 더듬이 모양과 해당 곤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실 모양, 바퀴 맞죠? 실 모양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소류가 있었죠. 만약에 꽃동해류가 아니라 여기에 바퀴 하늘소라고 했으면은 실 모양이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꽃둥이가 나왔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빗살 모양, 이빨과 무당벌레가 나왔습니다. 무당벌레가 아니라 여기에는 뱀 잠자리류로 적어주셨어야 됐죠. 즉 이빨과 뱀 잠자리는 빗살 모양이고요.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방망이 모양입니다. 짧은 털 모양 나왔습니다. 잠자리, 흰 개미. 자, 잠자리는 맞는데요, 흰 개미가 아니라요, 개미가 됐었어야 됩니다. 흰 개미는요, 구슬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역시 틀렸고요. 톱니 모양, 바구미가 아니라 방아벌레류 또는 미국 흰불나방의 앙컷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야 되죠. 풍뎅이 같은 경우는요, 아가미 모양이었고요. 바구미 같은 경우는 팔굽 모양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러나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미나방, 미국 흰불나방, 그리고 솔나방 같은 경우는 깃털 모양에 대해서 실기시험 때 나왔던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셔가지고 실기시험까지 공부를 하셨더라고 하면은 27번 문제는 감각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상이지만은 감각적으로 찍는다는 가정하에 5번을 많이 찍으실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5번이 그래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모기 같은 경우는요, 깃털 모양이죠. 매미나방, 수컷 같은 경우도 역시 깃털 모양이고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8번입니다. 곤충의 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곤충의 날개를 발달시킨 초기 곤충은 하루살이와 잠자리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고시군이라는 표현을 제가 제 문제에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곤충은 고생대에서부터 신생대까지 비행 가능한 유일한 동물 집단이다. 이 말 자체가 틀렸죠. 신생대는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신생대예요. 고생대는 곤충의 시대고요. 중생대는 주라기 시대, 백악기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여러 시대가 또 나눠지지만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죠. 신생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곤충뿐만 아니라 새들도 날고 있을 테고요. 중생대 같은 경우는 백악기에 날아다니는 익룡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돌좀이나 좀은 날개가 발달하지 못한 원형질을 가진 유시류의 곤충이다. 제가 예전에 곤충 강의 그룹별 구분을 하면서 무시아강과 유시아강을 나누고 거기서 고시군, 신시군을 나누고 그 다음에 외시군과 내시류를 나눴습니다. 돌조목과 조목은 뭐예요? 무시아강이죠. 이 부분이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신시류의 곤충은 신생대부터 크게 나타나 번성하였다. 신생대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말도 틀렸죠. 중생대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생대 때도 있었고요. 고생대 때는 뭐가 있죠? 뭐 석탄기, 폐륜기,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어떤 시기에 곤충의 날개가 진화했다라는 표현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신생대라는 말 자체가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문장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알 수 있었을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리고요. 10억 년 전에 고생대 대봉기에서 물밑에 살던 곤충은 처음으로 날개를 발달시켰다. 날개를 가진 종은요, 석탄기입니다. 대봉기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자세히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날개가 접히지 않는다는 것을 고시군이라 알고 그것이 초창기에 곤충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는 걸 배경적으로 알고 계셨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난이도는 이건 중정도 되겠어요. 29번입니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장미 등의 이빨에 유충 탈피각은 위용의 형태이다. 위용은 뭡니까? 우리가 파리류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개미 귀신은 뱀 잠자리의 유충으로 남모양의 큰 턱을 이용하여 사냥한다. 제가 개미 귀신이 뭔지 몰라서 이 문장은 제가 보류를 하겠습니다. 파리 유충은 구더기형으로 맞죠? 성장하면은 한 쌍의 앞날개를 가지며 뒷날개는 평균권으로 변형이 되어 있다. 맞는 문장이네요. 크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부채벌레는 말벌의 기생자로서 암컷 성충의 앞날개는 평균권으로 태아했고 뒷날개는 부채 모양이다.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죠. 제가 앞에 이 문장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컷 같은 경우 뒷날개가 앞날개보다 크고 비행 중 대부분의 양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완전 변태 곤충이다 라고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곤충은 암컷보다는 수컷이 날개가 더 발달되어 있고 수컷의 성충 앞날개는 평균권으로 태화했고 뒷날개는 부채 모양이다 때문에 그래서 부채벌레다 라고 예전에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도 아니고요. 밑들이는 정갈의 꼬리처럼 복부 끝이 부풀어 오른 독샘이 발달하였다. 아니죠. 독샘이 아니었습니다. 정갈의 꼬리처럼 복부 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독샘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양 자체가 정갈과 비슷할 뿐이지 독샘이 발달해 있지 않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